네, 지난 7일 코스피가 2,350선을 돌파하면서 나흘 연속으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9.06포인트 오르면서 2,351.67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3.51포인트 0.4% 상승하면서 85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561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70억 원, 7,984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518억 원, 외국인은 291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610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네이버를 누르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선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삼성, SDI, 현대차도 3%에서 1%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화학 섹터가 5% 강세를 보여줬고요. 뒤이어서 통신 섹터가 2.5%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운수창고 섹터도 1%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유통 섹터, 서비스, 의약품, 전기전자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비엠이 5% 강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도 4%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은 0.7%에서 2%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2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84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그리고 더불어서 뉴욕 증시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에 일단 신규 시각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좋은 모습이었어요. 116만 8천 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네.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아직까지 추가 부양책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예, 뭐 일단 고용 지표는 뭐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우선 뭐 일자리 수가 시장 예상치 148만 명 증가보다도 좋았죠. 176만 3천 명. 그리고 실업률도 그 전달 11.1%에서 10.2%로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뭐 그런 시기다 보니까 한데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갖다 키우고 있죠. 그렇죠. 뭐 틱톡 뿐만 아니라 이제 위챗까지 건드리고 그리고 홍콩의 그 행정장관 캐리 람을 비롯해서 또 중국 고위 관계자들 아예 뭐 미국 내 자산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시키는 그런 식의 제재까지 가하면서 또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SBS, CNBC도 수시로 보도를 했지만 또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79년 단교 이래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뭐 이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대 지수가 조금씩 이제 차이를 보여요. 네네. 나스닥 좋은 거는 뭐 다 아시죠? 나스닥 일간 차트 한번 보십시오. 나스닥 일간 차트 보시면은 지난 이제 6월 초에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쭉 나면서 6월 초에 나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뭐 51선, 200일선 위치를 보면은 나스닥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못 가는 거, 더 팍팍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 자체가 과매수 국면이다 하는 거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 다음 차트를 넘겨주신다면은 네. 지난 2월 24일 날 이 갭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WHO에서 공식적으로 뭐 팬데믹을 선언했던 거는 3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무렵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래도 그 이전에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2월 24일 갭 다운되고 뭐 다우 지수가 한 저기 뭡니까 1,300포인트 넘게 빠지고 했더니 이때부터가 팬데믹 장세였죠. 아, 예. 근데 이 갭을 갖다가 채우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S&P 500이.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는 이 데드 크로스를 보고 들어갔던 세력들은 죄다 실패입니다.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매도 신호라고 했지만 이 무렵에 매도해봐야 하루 이틀이었고 쭉쭉쭉 올라와 버렸죠. 반면에 이제 다우가 가장 부진한 모습이죠. 네. 아직까지 2월 24일 날 발생했던 이 갭을 채우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깨고 내려왔던 거 지지선보다는 이제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겨우겨우 이쪽으로 도가는데 이쪽도 이제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한번 보시죠. 개별 종목도 보신다면은 이제 위챗, 뭐 예. 틱톡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어요.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올랐는데 끝에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은 거래도 빵 터지면서 많이 올랐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아, 올라주니까 파는 세력도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테슬라. 지난 7월 달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산 가장 종목 많이 산 아닙니까? 종목. 예. 예, 그래요. 7월 13일 날 어쨌거나 뭔가 나스닥 시장에, 미국 증시에 7월 13일 날 뭔가 균열이 온 이후에 그 당시 고점을 획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걸 딱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예. 여기서 더 밀리면은 전환선이 기준선 뚫고 내려오고, 잘못하면 후행 스팬이 가격대 뚫고 내려오는, 거래는 거의 없는 그런 국면이라서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리고 코닥도 재밌었죠. 코닥 제약사로 변신했잖아요. 예. 이 필름에 대면서 코닥이, 자 보시면은, 자 2월 27일 날 이날입니다. 2월 27일 날 이날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들한테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가까운 7억 6,500만 달러를 대출해줘가지고 제약사 만든다라고 발표한 게 28일이에요, 현지. 그러면은 28일 날 뿡 뛰는 거 보세요. 이게 와. 28일입니다. 예. 쿵 뜹니다. 뭐 저기 뭔가요? 한 2불 이 정도, 2불 정도 하던 것도 사실은 2불이 아니라 그 전에 그거 했는데, 자 2불 근처에서, 2달러 근처에서 놀던 놈이 네. 발표 전날 이날도 사실 한 25% 오르는 거예요. 아주 뭐 깨알 같습니다만 워낙 주가가 낮았다 보니까 평소에 한 23만 주 정도 거래되는 그것이 이날부터 160만 주가 거래되더니, 트럼프 대통령 발표된 28일 그 다음 날 29일 날은 무려 60불까지 갑니다. 이날은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원, 2억 7,600만 주가 거래가 돼요.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카지노 감 터졌죠. 예. 자, 60불까지 찍었고 60불에 누군가는 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15불이 채 안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폭락을 했네요. 네, 그런 예. 국면이고, 여기도 지금 이제 이 친구 짐 콘티넨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신다면은, 예, 지금 CNBC에서 이 짐 콘티넨자 이 현재 코닥 회장하고 저기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내용 보시면 그거예요. 저러한 surreptitious profiteering, 은밀하게 뭔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한 달 전부터 주식을 매수했답니다. 예. 한 달 전에 어디 이렇게 코닥 공장을 방문하는데 보니까 이 뭡니까, 저 대출해 준다는 그 공사 CEO하고 레리 커들로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뭐 제 양반만 했겠습니까만,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코닥을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죽 써서 개 준 것인가라고 제목을 단 거는, 60불에 산 사람은 저 친구들한테 죽 써서, 뭐 개는 아니겠지만 저 친구들한테 준 겁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이런 주식들, 마라톤 페이턴트 같은 거.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저 종목까지 해서 잠시 후에 동시효과 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그럴까요? 같은데 어떨까요? 예.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더불어서 또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전문가 연결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주 뉴욕 증시가 금요일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틱톡 제재 같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추가 부양책 합의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달러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이 됐었고요. 또 미국의 10년 채권 금리가, 국공채 금리가,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나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성장주 수익률은 좀 저조하게 나왔고 오히려 중소형주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들 좀 어떤 흐름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돌려본 여러 가지 모델의 결과값은 아직까지는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의 달러 약세의 강도가 낮아지는 정도, 또 미국 채권 금리는 뭐 옆으로 가는 정도, 또한 미국의 성장주의 전반적인 이익 증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큰 흐름의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9월 20일 선물 만기일이 될 때까지는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돌려보는 여러 가지 모델상의 식센스 모델이든 잔존가치 모델이든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다라는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요. 네. 또한 금 가격의 조정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는데 오늘 선물 시장을 보고 있으면 다시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이 한국 증시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한국 증시에 있어서의 코스닥 관련된 이익 전망치는 상승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의 다른 성장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좀 여쭤볼게요. 지금 2차 전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격 부담을 생각해서 지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국면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외국인들의 추세가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로 계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관련 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는 물론 너무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부분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대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아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또 투자를 하실 때 업종별의 매력도를 좀 판단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뭐 성장주를 다 팔고 가치주로 가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성장주 중에서 너무 가격 부담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거나 쉬어가는 정도로 보시고 또 성장주 중에서 아직 올라갈 룸이 많은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럼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어떤 혼조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는 뭐 순탄하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있거나 변동성이 있다면 이를 기회로 삼으셔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뭐 장 시작하는 모습은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업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 자체가 대체 에너지 관련된 쪽이라든지 네. 또한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배당주 관련해서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 매력도가 있으니까 높은 배당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39% 추가적인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2,360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6% 오름세 예상이 됩니다. 이로써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863포인트로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6,600원입니다. LG화학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선 LG화학이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또는 또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이 3%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 금융주, 신한지주, KB금융의 상승세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로는 다시 한번 또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비재죠. 화장품 관련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유입되고 있죠.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오늘 1%에서 6%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도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호가 상황에서는 보합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143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제약바이오주 오늘장에서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CGN 오늘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0.4%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에 HLB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수장님 코닥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해주셨던 얘기가 마라톤 페이턴트. 네. 이 종목을 얘기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 비트코인 마이닝 업체 채굴 업체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허 관련한 또 업체로 우리가 알고 있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죠. 지금 이제 국내나 미국에는 로빈후드, 우리는 동학개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고 비중이 커지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참 놀랍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네. 마라톤 페이턴트 아마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종목 손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일간 네. 차트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일간 차트, 차트. 네. 보시면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한 40센트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4불을 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10배예요. 최근에 폭등을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기도 하고 채굴기를 좀 더 도입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장기 추이를 보니까 이게 한 120불 이상에서도 놀던 네.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요. 장기 추이 이런 거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옛날에 120불, 130불 했던 주가니 싶으니까. 바닥처럼 보이네요. 예. 또 하나 니콜라입니다. 다음 차트요. 니콜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주식이기도 수소트럭 하고. 예. 아직 차 한 대도 못 만들고 공장도 없어요. 현대차랑 협업하겠다고 했는데 현대차가 계속 거절하고. 현대차는 됐고 했고요. 예. 왜 그것도 죽 써서 개줄 필요가 없죠. 네. 그 좋은 기술을 갖다가 왜 그냥 아이디어 하나입니다. 저놈의 스타트업이 무슨 배터리는 누구한테, 수소 전지는 누구한테, 조립은 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 또야말로 제가 봐서는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런 식인데 자 주가 추이를 보시자는 얘기죠. 지난 6월 9일 날 고점이 93.99센트, 93.99니까 94불 갔습니다. 좀 슬라이드 좀 잘 챙겨주십시오. 니콜라 주가. 예, 니콜라. 네, 94불이었는데 얘가 지금 36불입니다. 와, 차트 모양 보세요. 수준으로. 차트 모양 보시니까 무슨 국내 신머시기 제약들 비스무리하죠. 신풍제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풍부입니까? 파스 만드는 회사 신일 네. 등등 있는데 그러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혹시 정민씨 주변에 저런 종목 손대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니콜라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5위더라고요. 지난 7월 달에. 그러니까 1위가 테슬라고 네.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5번째로 많이 산 주식이 니콜라더라고요. 예. 예. 7월 달에 많이 샀으면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네네네네. 그나마 저점에서 샀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촉을 갖다가 믿어볼 만은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의 주가 흐름 분명 지금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 투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보다 변동폭이 많이 커요. 많이 커요. 여기는 예. 상한가 제도도 없죠. 예. 그러니까 뭐 며칠 사이에 10배도 가는 그런 종목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참 그거 한 거는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계시고 싶으면은 예. 저런 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 그런데 이게 아니 이게 한번 예. 맛을 들이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네. 올해 처음 주식 계좌를 열어서 개설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수익률이 좋대요. 좋으실 그런데 거예요. 국내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미국 주식, 왜냐면은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죠. 재밌죠. 국내 그렇게 주식 재미없다고. 이런 주식 건드리신 분들이 이제 국내에 하루에 1, 2% 뭐 상한가 가봐야 뭐 재미없죠. 30% 예. 이거 이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예. 너무 센 뽕이에요,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예, 거죠. 마약으로 치면은 너무 센 마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그래요. 여기에 계속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 어떤 이 투자라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런 식의 종목들에부터 처음 이렇게 발을 들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미국 나스닥의 상승세가 약간의 이상 과열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예. 자, 지난 주말까지 해서 금년 들어서 지수별로 한번 보십니다. 네네. 자, 나스닥 지금 22.7%예요. 예. 미국은 S&P는 3.73인데 다우는 마이너스 3.87입니다. 이런 현상도 거의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즉 3대 지수가 방향도 다르고 올라도 어느 놈은 너무 오르고 못 가는 거. 이 와중에 우리 한국 코스닥 28%예요. 많이 올라. 중국 심천 31.2%, 31.9, 32%보다 나스닥도 지금 제끼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지금 유럽은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유럽의 경우에는 20% 낙폭이 20% 넘는 놈만 한번 줄을 쳐봤습니다. 영국, 스페인, 터키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 99%예요. 터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리라도 다시 그거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뭐 저럴만 하다라는 생각을 금년만큼은 저럴만 하다 뭐 인정할 만한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아까 유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유 본부장께서는 모델로 숫자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 코스닥은 숫자가 잘 안 나온다. 지금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그 했어요.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고 저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 코스피는 아직 룸이 있어 보이는데. 코스피는 아직 룸이 있어 보이죠.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조금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예상 체결 지수가 아까보다는 조금 낮아집니다만 호가에서, 예. 개장하고 나서 흐름을 보긴 봐야겠는데 오늘도 그냥 급하게 위로 가자고 한다면은 분명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과열로 접어든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다지면서 가는 거하고 이렇게 앞뒤 안 재고 바깥 사정 안 보고 뉴스나 예. 지표 안 보고 그냥 달리자고 하는 것은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흐름이죠. 이게 약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외국인도 네.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글쎄, 자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국내 증시 함께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0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50선 안착은 물론이고요. 코스닥도 850선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틱톡으로 지금 시작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죠. 위챗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약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또 외국인이 다시 한번 7개월 만에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
매수세가 또 오늘장 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금값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 여부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1% 강보합 출발이네요. 2,354선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권으로 859선입니다. 860선 회복까지 1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계속해서 2,350선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지금 혼조세의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가 0.6% 내림세입니다. 이 가운데 LG화학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2%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1% 하락으로 7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보도록 하죠. 현대차입니다. 지금 5% 강세, 지금 거래량도 30만 주 넘게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6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지금 외국 개창구를 통해서 매수 주문 유입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친환경 모빌리티로 다시 한번 성장성 측면을 지금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5% 상승세, 또 기아차도 2% 강세, 현대모비스까지도 3% 상승으로 23만 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또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함께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SK바이오팜이 또 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종목별로 차별화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SK바이오팜이 지금 5% 강세 18만 7천 원, 18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도 역시 1%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금융주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주로는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IT 그리고 2차 전지 또 금융, 소비재를 중심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신한지주가 1% 가까이 올라가고요. 이 가운데 또 KB금융도 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까지도 1% 오름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 흐름 좋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호가에서도 좋았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상승이고요. CGN은 내림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5%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2% 상승세 16만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역시 또 개인 투자자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321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물량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1,322억 원 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운송장비 섹터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밖에 화학 섹터에서는 외국인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화학 섹터, 전기전자 섹터에서 지금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4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각각 500억 원, 200억 원가량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4원 30전 오른 1,18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시장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코스피는 아직 룸이 있어 보이고 중국 신천종합은 또 많이 오른 것 같고 나스닥도 많이 오른 것 같고 다우는 덜 오른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요. 지금 오로지 하나죠. 개인들이 사니까 가는 장입니다. 네네. 개인들이 사니까 가는 장이에요. 우리 시장 한번 보시죠. 예. 우리 시장 코스피도 지난 주말까지 차트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도 지난 3월 달에 나타났던 데드 크로스는 완전 실패입니다. 그때 매도 잡아봐야 한 번도 인더머니를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골든 크로스 났고 갑자기 기울기 가팔라집니다. 네.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과매수다, 언제든지 조정 와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 위클리로 가서 이렇게 한번 우하향 채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월 달에 그때 팬데믹 극도로 했을 때 이렇게 언더슈팅이 심했으면
좀 오버슈팅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느낌상으로도 오버슈팅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위클리로도 무거운 거는 사실입니다. 자, 코스닥 위클리 차트 네.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우하향 채널 이렇게 껐습니다. 지금 지난주하고 뭐가 달랐는지 보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가져왔던 차트입니다. 다음, 예. 여기서 제가 요렇게 요 까만색 화살, 예. 여기를 저점을 연결해서 채널이 나오고 그때 살짝 물고 나갔던 거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어. 오버슈팅, 언더슈팅 그러지 말고 그냥 저점끼리 연결해봐 해서 다시 앞 슬라이드로 돌아오면은 예. 이 까만색이 많이 내려오죠. 자, 그렇다면 코스닥 아직 뭐 더 여유가 있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코스피 그렇게 하지 말고 코스피도 코스닥 지금 끈 것처럼 한번 해봐. 어디 가는지. 아, 코스피요? 네. 코스피 그렇게 한번 꺼볼까요? 지금 이게 이 그림입니다. 그럼 3월 달에 그때 완전 저점까지 갔을 때 그때도 그걸 갖다가 해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채널 열렸네. 그럼 그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 교과서 책대로 간다면은 채널 높이만큼 간 다음에 이게 지금 3,000이 문제가 아니에요. 2,600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 폭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폭만큼 더 올라가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얼마에 걸쳐서 저만큼 저기 언젠가는 갈 거예요. 언젠가는. 정민 씨 아기가 국민학교 들어갈 무렵만 돼도 저 정도는 갈 거예요. 가는데 가기 전에 사연이 많겠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아까 금년 들어서의 네. 우리 코스닥 전 세계에서 은메달 그러면 2008년 2월 이후 왜 2018년 2월 이후 자, 그다음 슬라이드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캐터필러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중장비 업체. 예, 2018년 1월 2월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 2월에 장이 밀리면서 다들 아찔했을 텐데 2018년 2월 소위 말해서 경기 관련해서는 이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전 세계 경기는 꺾였던 거예요. 우리 아까 코스피, 코스닥 전부 고점은 언제였다? 2018년 1월이었어요. 네. 2018년 2월부터 우리는 흘러내렸어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급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 2월 이후 다시 돌아온다면은 지금 우리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은 그때 대비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와, 나스닥은 오히려 지금 50% 48% 예요. 가까이 올랐는데. 아.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좀 잘 나가면 어때? 아니, 더 잘 나갈 것 같은데요? 더 잘 나갈 만하죠. 예. GDP도 나쁘지 않아. 예. 코로나 대응하는 것도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범이라 얘기 들어. 부동산 정책만 빼면 뭐.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가더라도 쉬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그래야죠. 빨리 이걸 가면 갖다가 넘어지. 매일 예. 가면서 아까 보셨던 코스피 일간 차트처럼 그렇게 무슨 로켓가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네. 불안한 겁니다. 제발 좀 천천히 가기를 바래요. 멀리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 이제 예. 2018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이제 좀 고점 예. 논란이 있을 만한 남들 거고. 저렇게. 예. 근데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은 그때 대비로는 아직은 마이너스니까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 하나 한다면은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금년 들어서는 저렇게 좋은 거 그동안 우리가 좀 소외받았고 올 한 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표상으로나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좋았기 때문에 인정. 그럼 예. 2018년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꺾인 이후로 다들 꺾였는데 우리가 왜 그 와중에 언더퍼폼하지? 한국이 왜 눌리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어떤 이슈예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아, 정책. 예. 네, 이런 등등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싫어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한국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예. 그럼 환율 좀 얘기를 네. 해볼게요. 오늘은 외국인 뭐 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좀 일부 종목을 사요.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 아니면 그 화장품 소비재라든지 아니면은 그 음식료 섹터 좀 이제 가치주라고 평가되시는 종목들을 좀 사는데 이게 약달러 때문에 그렇다라는 평가들도 많더라고요. 환율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글쎄 지금 달러가 지금 추세적인 약세로 접어들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 예. 무슨 시장 흐름이 그래요. 예. 자, 유로달러 한번 보세요. 유로달러 보시면 이거 뒤집어 놓으면 달러 인덱스니까. 유로화의 비중이 거의 57%를 넘으니까요. 달러 인덱스 내에서
얘 움직임이 달러 인덱스를 정합니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 끝부분입니다. 네. 약간 1.19 근처에 오니까 추가 상승이 버겁다는 모습 보이죠?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5월 18일 무렵에 마크롱 메르켈의 EU 회복기금 제안 이후에 이쪽에 굉장히 외환시장에서는 유로 강세 배팅이 있었고 예. 또 EU 회복기금 합의 있었던 지난 21일 날 7월 21일 날 이후로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땡겼고 네.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달러 많이 풀린다. 요새는 유로가 더 풀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조금 금도 한번 보시죠. 금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지난 주말에는 저렇게 이틀치 상승폭을 다 깔아먹는 짱대 연봉이 나왔습니다. 예. 아래사에 보세요. 금 좋다 소리는 서울에서만 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뭔가 TV에 나와서 뭐 좀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금사라 소리 죄다 했습니다. 살 만큼 샀어요. 예. 자, 금도 월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전고점도 넘었습니다. 그러나 얼핏 보니까 이 금도 안전자산 아니에요. 저 2013년, 14년, 15년 저렇게 빠질 때 보면 거의 작전주의 방불케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금값 변동폭이 꽤 크네요. 예, 뭐 유로를 보나 금의 흐름을 보나 그러한 상황이고 아까 살짝 유 본부장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달러가 강으로 돌았다, 금도 약세로 돌았다, 예.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간다면 실질 금리가 올라갔다 하는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몇 달간 이어졌던 흐름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세도 주춤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은 들어와도 저는 한국 시장의 매력을 느끼든지 저가 매력은 아직까지 없죠. 들어오려면 한번 밀었다가 들어야겠죠. 뭐 시장 자체를. 예.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누구 좋은 일 시키는데요. 그래서 일부 종목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다 사주는 게 아니고 예. 될 만한 종목만 이렇게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이번 주에 또 체크할 게 많습니다. 좀 그러게요. 멀긴 합니다만 저 주말에 가서 토요일 날 가서 류허가 또 건너간다는 거 아니에요. 1단계 미중 무역 예.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틱톡의 뭐 위챗까지 지금 예. 뭐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수해 홍수 때문에 아마 그동안 밀어놨던 옥수수 사고 밀도 뭐도 사고 농산물 사면은 대충 넘어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와중에 뭐 일을 더 크게 벌리기는 힘들 거예요. 다만 대만에 가 있는 이 미국 국무장관 행보를 가지고 뭐 중국 외교부에서는 좀 세게 나왔고 황구시보다 네. 세게 나왔는데 이카다가 저기 남중국 해에서 뭐 괜히 멀찌감치 떨어졌던 구람들이 또 괜히 또 가까이 갔다는지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일단 미국 정치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혹시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현대차가 지금 뭐 지금 7% 상승인데 저는 예.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최근에 말고는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이게 예. 어떤 테슬라 효과라고도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친환경 모빌리티라고 최근에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래요.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서 만드는 차를 타시는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특히 비싼 차 타시는 분들 가운데는 주가 흐름, 야 세상 참 재밌다. 주가라는 것이 꼭 그런 그런 생각도 하실 만도 한데 저는 뭐 일종의 순환매 정도로 보고 순환매. 있습니다. 예, 요새 뭐 금융주 움직이고 하는거나 예. 돌다 이제 지금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지난주였나 LG화학 그전주는 좋았어요. 뭐 그거도 삼성전자도 순환매 끝자락에 한번 올라탔었는데 삼성전자도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LG화학은 좋다고 하셨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강하네요. 예. 여전히 오늘은 강한데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LG화학은 결국 테슬라하고 같이 아. 한 문명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이렇게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무겁습니다. 테슬라 무겁고
니콜라 CEO는 또 테슬라 머스크 자체를 갖다가 거품이라고 또 거품 물면서 또 이렇게 비난을 네. 하고 또 머스크는 니콜라 거기 뭔 놈이 회사며 지금 뭔 놈이 수소냐 대도 않은 이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그냥 게임은 계속 이어지네요. 이 LG화학도 오늘 3%대네. 이럴 때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마 또 득달같이 빠질 걸 못 보고 또 사자가 들어오겠죠. 예. 돈 너무 많네요. 돈이 너무 유동성. 많으니까.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약간 경기 지표보다는 정책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예, 시장에 돈이 더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거요.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정책이 뭔가 떠받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경기 더 나빠져라, 코로나 더 확산되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에선 지금 경기 부양책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행정명령 서명했다고 하고 이건 웃겨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트 대통령님. 예. 아니 그러면 뭐라고 상권 분립이 있으면 의회는 왜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나 척 슈머 하는 말이 이거 효력 있을까 이러는 예. 거고 기자들이 이거 효력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만 트럼프 대통령 대답이 그렇답니다. 네. 그거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변호사들한테 맡겨놓을게. 자기는 일단 행정명령 정가의 보도를 갖다 휘둘렀습니다만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급여세를 갖다 유예하겠다 했는 이걸 가지고 유예란 얘기는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그러면 그동안 안 냈던 급여세를 한꺼번에 몰아서 내야 됩니까? 이런 네. 식의 질문이 나와야 될 정도로 이게 도대체 탕감해 준다는 것인지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내라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하든 말을 하든 해놓고 나면은 그 참모들이 그걸 갖다 수습하느라고 설명하느라고 허겁지겁 우왕좌왕하는 이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거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참 그래요. 제가 미국 유권자라 하더라도 예. 복장 터질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 보니까 아이고 저기 대통령이야 싶고 그렇다고 또 대항마를 보니까 제 양반 원고나 읽을 수 있겠어? 갖다 써주는 원고나 읽을 수 있겠어 싶겠고 뭐 이런 트럼프 식의 또 설득의 대간데. 아 진짜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마땅찮은 세상을 갖다 살면서 어디도 크게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나 봐요. 그렇죠. 뭐 오늘 하워드 막스가 했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예. 예, 식당도 못 가, 뭐 쇼핑도 못 해, 그 좋아하는 도박장 카지노도 못 가. 아, 예, 예. 그러면 아니 실업수당 평균적으로 한 370불 받다가 추가로 더 받는 게 6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HTS, MTS 키고 주식하는 거죠. 예. 예.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그냥 행정명령 해가지고 의회에서 해결 안 되냐? 그러면 400불씩 더 줘. 연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지만 이게 하기는 할 수 있을란지 뭐 그런 식으로 참 하나도 분명한 건 없고 명확한 건 예. 없는 가운데 뉴스는 쏟아지고 있고 지금 풀려난 돈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이 밀리면 사자 세력은 아직도 있고 이 밀리면 사자가 이제 그거 끝난다면은 그쪽이 더 없다면은 한번 이제 시장 자체적인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밀리면 보세요 이거. 바로 올라가요. 이 지수 아닙니까? 예. 이 장에서 어떤 전망, 분석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떨어질 때까지는 올라갑니다. 유동성이 있는 한. 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외국인 오늘 매도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또 일부 종목들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LG생활건강, LG화학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1% 상승이고요. LG생활건강, LG화학은 내림세입니다. LG화학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 상승 중입니다. 오늘 통신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포스코케미칼 2% 약세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금호석유, LG이노텍, DPC 역시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입니다. 금호석유가 4% 강세고요. 그밖에 LG이노텍은 약세, 또 DPC 6% 떨어지고 있고요. SK도 0.8% 하락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SK케미칼, 세아베스틸 순매수를 했습니다. 일제히 상승세고요. 세아베스틸 4% 상승세입니다. 이 가운데 또 현대모비스 6% 강세. 오늘 자동차주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죠. KTNG가 1% 약세로 85,300원이죠.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넷마블, 고려아연, SK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현대글로비스도 4.9%, 5% 가까이 올라가고요. 자, 고려아연은 2% 약세, 이 가운데 하나솔루션 7% 강세입니다. 역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3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0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0.4% 상승으로 2,360선까지도 웃돌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855.72포인트입니다. 오늘 8월 10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